느린 풀이.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화학이 익숙하잖아요. 그냥 바로 풉니다. CO2, NF3, CNF 해가지고 XF가 아니고 X는 탄소니까 기억 틀리고, 자, CNF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전자쌍수 4개 맞고, 기억은 CO2니까 얘 6개 6개 4개 해서 16 티귿 맞네 하면서 4번으로 찍어줄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느린 풀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제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친절하게도 중심원자라는 표현을 줬어요. 그래서 중심원자에 X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중심원자에 Z가 이렇게 3개 있겠네, 그 다음에 중심원자에 Y가 있고 Z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 가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주어진 게 전체 구성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거든요. 자, 이 친구들은 CNOF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할 텐데,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즉,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풀로 8개가 돼서 서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부족한데 서로 부족한 전자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O2를 자주 예로 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가 다 옥텟 규칙을 이렇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전자쌍 4개니까 8개, 총 전자 8개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얘 6개고요, 얘도 6개고 이 친구는 4개 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부족한 전자를 나눠 가지고 우리 같이 있는 척하자, 우리 8개인 척하자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여기 써준 게 원자과 전자거든요. 자, 그런데 실상 채워져야 되는 옥텟 규칙은 8개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각각 3개니까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6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16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차이가 바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결합의 개수예요. 이해되셨나요? 초록색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지우고 다시 보면 지금 이 차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가 총 공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건 총 24개지만 사실상 우리는 16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몇 개 공유하지를 이 차이에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이 표에서 지금 줬네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은 큰 힌트를 하나 얻으신 겁니다. 어떤 힌트냐면, 이 친구 총 원자 몇 개죠? 3개. 그러면 8, 3, 24. 이 친구는 4개니까 8, 4, 32. 이 친구는 3개니까 24. 했을 때 얘 빼면 뭐가 된다고요? 공유한 전자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32 빼기 26 하면 6, 다음에 24 빼기 16 하면 8.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전자쌍으로 하니까 3개 있고 4개 있다는 뜻이네요. 자, 이 친구는 3개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끝이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총 결합선이 4개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삼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거나 아니면 양옆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형태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뭔지를 각각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장 잘 나와 있는 이 친구부터 살펴보면요, 자, 결합선이 3개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Y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 Z는 결합선 하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여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Z는 결합선 1개만 좋아해요. 그러면 요 친구한테 결합선 3개를 줄 수 있겠네요. 왜? 여기서도 또 힌트가 되는 게 Y는 결합선 3개인 걸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에 3개 주고 Z에게 1개를 주면 요런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Y는 각각 Z한테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형태니까 여기에 Z가 있었겠죠. Z가 갖고 온 전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로만 살펴봤을 때는 최외각 전자가 5개거든요. Y는 질소가 되겠네. 그 다음에 W는 지금 결합선이 4개나 존재해요. 결합선 4개나 존재하는 거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는 1개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개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 하나랑 이 비공유 전자쌍들을 합쳐보면 최외각 전자가 총 7개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Z는 플루오린이 되고요, 나머지 X는 자동적으로 산소가 되게 되는 형태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플루오린이다. 아니죠, 산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YWZ의 비공유 전자쌍을 구해줄 건데요, Y 있고요, 3
삼중결합 있고 W, 그 다음에 Z. 자, Z는 비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어야지 총 봤을 때 8개를 만족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Y는 이미 공유전자쌍이 3개나 있으니까 비공유전자쌍 1개만 있어도 이 친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이미 결합선이 4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네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을 살펴봐주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W가 탄소라고 했고요. X가 산소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그냥 따져만 봐도 이 친구는 공유전자쌍 총 4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비공유전자쌍 2개씩 갖고 있어서 옥텟 규칙 만족할 거고, 맞은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더해달라고 했잖아요. 산소는 몇 개? 6개. 탄소는 4개. 산소는 6개. 전부 다 합해주면 16 나오니까 기억 16이 되겠네요. 디귿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으로 갑시다. 7번은 산화환원 문제입니다. 금속 양이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속 양이온이 있었는데 얘는 금속으로 석출이 됐고요. 나머지 넣어준 금속은 이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B에 대한 이온은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고 N+라고만 주어졌습니다. 자, 요랬을 때 이 원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이요, 이온을 뜻하기도 하고요, 산화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산화환원에서는 산화수를 우리가 봐줄 거고요. 산화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산화라고 표현하고,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환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지금 3+에서 생략됐지만 0이 된 거거든요. 즉 산화수가 줄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우리는 환원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반대로 B는 0이었다가 N+, 어쨌든 플러스로 늘어난 거니까, 증가했으니까 산화수가 늘어나면 산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언제나 한 반응만 일어날 수 없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산화환원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전자적 평형이에요. 이 말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요런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5가 있어야 돼. 요렇게 서로 전하가 똑같아서 0이 되는, 중성이 되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플러스 2였어. 그런데 어찌저찌 반응을 했을 때도 플러스 2여야 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런데 어찌저찌 반응했더니 변했어? 아니 마이너스 7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전자적인 평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응 전과 반응 후 이온수가 똑같다는 거, 전하량이 똑같다는 걸로 힌트를 찾아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맨 처음엔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A3 플러스 5N개가 있었고요. 5N몰이 있었죠. 그 다음 이 친구가 A로 석출되면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속 B는 BN+가 되면서요, 산화가 되게 되는 거겠죠. 이때 주어진 힌트, B는 모두 BN+가 되었고 이 기억과 니은은 A와 BN+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지금 B를 3N개 넣어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전부 다 BN+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3N개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비율을 줬는데 우리 가정으로 기억을 BN+라고 해보자고요. 왜냐면 3N이니까 여기 3N이 들어가면 아주 깔끔하고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니은은 A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2N이래요. 원래 5N이 있었는데 2N개밖에 안 됐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N개만 A로 되고 나머지 3N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N개만 되고 3N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A3 플러스는 3N개 남았대요. 3N개 남았대요. 그러면 우리 기억 니은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기억은 BN+고 니은은 A고. 자, 그랬을 때 니은 한번 봐줄 수 있겠죠? 니은, 기억은 BN+다. 맞죠? 니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니까 A는 환원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B는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개념, 산화제와 환원제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계속 들고 있는데 소화제라고 하죠. 우리 소화제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소화제라는 약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는 약인가요? 약 스스로가 자기가 소화되기 위해서 이 약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우리를 소화시켜주려고 먹는 약이란 말이에요. 즉 산화제는 무슨 뜻이냐? 산화시키려고 하는 애입니다. 본인이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산화환원 반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즉 산화제가 남을 산화시키면 본인은 자동적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환원제는요? 환원시키는 애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산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언제나 산화환원과 산화제와 환원제는 항상 반대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개념은 지워주고요. 지금 현재 A3 플러스는 환원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화제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 보니까 환원제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죠. 산화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환원제는 B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N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전자적 평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B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용에게, 이 수용에게 전자가 어떻게 됐죠? A3 플러스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몇 개 반응했죠? 2n개 반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B는 Bn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 몇 개죠? 3n개라고요.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려면 이 친구는 3 플러스 곱하기 2고요. 이 친구는 n 플러스 곱하기 3이에요. 이 두 식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전자적인 평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6이고 이 친구는 3n이니까 n은 2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A3 플러스가 2n개 반응했으니까 총 6 플러스라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6 플러스와 같은 애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6 플러스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6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요. 6 플러스가 나오려면 지금 Bn 플러스가 3n개 생겼는데 n이 2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6 플러스가 다시 생길 수 있겠죠. 이 지점을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은 2가 되고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도 오비탈이니까 오비탈은 그냥 노가다로 전부 다 써주라고 했죠. 그런데 2, 3주기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우리 경향성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요게 S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 세 번째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씩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각각 전자를 채워주겠습니다. 한 개, 두 개. S오비탈은 이제 꽉 찬 상태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주면 경향성을 쭉 그렸고요. 우리가 사실상 구해야 되는 건 뭐냐?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기억, 니은은 각각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원자 번호를 쭉 써줄게요. 여기까지가 2주기고요. 그 다음에 3주기. 여기까지 써준 후에 S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와 P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S오비탈에 들어간 전자. 자, 3이면 원자 번호 3이면 ES1이거든요. 지금 전자 한 개 채워졌잖아요. 여기 경향성 보면. 자, 그러면 1이다 라고 적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1S2가 있잖아요. 1S2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고려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는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개 채워지고 그 후로부터는 S오비탈 똑같죠. 4, 4, 4, 4, 4, 4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 하나 채워지고 2개 채워진 후에 또 똑같이 6, 6, 6, 6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반면에 P오비탈은 아직까지 전자가 채워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0, 0 하다가 5번부터 여기 전자 하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주기 바뀌었을 때 S오비탈 전자 채워지는 동안은 전자가 채워지지 않다가 이때부터 7, 8, 9, 10, 11, 12 하면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에 나와 있는 3분의 2 지점과 5분의 3 지점을 한번 찾아봐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3분의 2 한번 찾아볼까요? 3분의 2. 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 둘 중에 뭐가 바뀔
될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p오비탈이 계속 숫자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p오비탈 숫자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얘가 분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찾아봐 주는 거예요. 자, 먼저 3분의 2 찾아주면 3분의 2 어디 있을까요? 3분의 2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 친구도 3분의 2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힌트, 원자 번호는 y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를 y로 주고 얘를 x로 주면 되겠네요. 왜냐? 똑같이 3분의 2니까요. 그러면 10번을 x 주고 15번을 y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분의 3 찾아봅시다. 5분의 3 바로 옆에 있었네요. 5분의 3 그러면 여기 z가 됩니다. 순서대로 x, y, z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한 번씩 살펴봅시다. 2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 자, 제가 이 기점으로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라고 했죠? 지금 2주기 x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네요.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x에는 홀전자 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10번은 이 2주기에서 가득 찬 애예요. 즉, 요 상태라고요. 자, 요 상태인 애가 홀전자 수가 있나요? 홀전자 수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y랑 z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크죠. 왜요? 지금 15번과 16번이잖아요. 그랬을 때 15번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16번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많아요. 왜냐면 양성자가 더 늘어날수록 전자가 또 같이 채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Z가 더 많겠죠. 그러면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9번 같이 보면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 원자량을 m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줬어요. 자, 이 m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뜻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질량이 m이거나 m 플러스 2거든요. 자, 그러면 이과생이라면 바로 나오겠죠. 이 비율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 여기가 m이고요. 여기 m 플러스 2예요. 그리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겠네요. 절반만큼이. 그 절반이 m 플러스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m은 1개고요. m 플러스 2는 하나, 둘, 3개네요. 그러면 3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m과 m 플러스 2가 있는데 m이 더 많아야 m 플러스 2분의 1에 더 가깝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m은 3만큼 있고 m 플러스 2는 1만큼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75%였고요. m은 25%였다는 거 여러분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75, b는 25가 되겠죠. 자, 기억 바로 나왔네요. a랑 b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냐? a가 더 크겠죠.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g당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동위원소잖아요. 이 동위원소는요 기본적으로 원자량이 다른 건데 어떤 조건 하에? 양성자가 같다는 전제 하에요. 우리 원자량을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고 해주는데 양성자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만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양성자 수가 들어있으니까 양성자 수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에요. 맞나요? 양성자 수는 비교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 1g의예요. 제가 문제풀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1g의 혹은 1g당이라는 표현은 원자량 역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자량 역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지금 m 플러스 2가 분모에 있죠. 그러면 m 플러스 2의 역수, 그 다음에 분자는 m 분의 1 역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m은 언제나 자연수일 테니까 m 플러스 2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 플러스 2가 m보다 크다. 니은 맞는 식이 되네요.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자수도 똑같이 양성자수랑 전자수 똑같으니까 전자수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1몰 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몰당 1몰계는 똑같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그러면 1몰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두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g의 1g 당은 원자량 혹은 다른 경우에는 분자량이 될 수도 있겠죠. 원자량 역수, 분자량 역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갑니다. 자, 10번도 어김없이 오비탈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오비탈 뭐부터 하라 그랬죠? 노가다부터 하시라고요. 여기가 S오비탈, 그 다음에 P오비탈 세 번째부터 3개씩. 제가 간격을 너무 조금 써놨네요. 해서 전자 채워주겠습니다. P오비탈에 1개씩. 자, 이렇게 채워준 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홀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래요. 자,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 번호를 쭉 써줍니다. 자, 이 친구까지가 2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주기가 되겠죠. 자, 홀 전자수 먼저 채워주면요, 홀 전자수 처음부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없다가 p 오비탈 채워지면서 1, 2, 3, 그 다음에 p 오비탈 짝지어지면서 2, 1, 0. 얘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로 들어간 게 뭐죠? 분모로 들어간 게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뭐랑 똑같냐면요, 주기율표상의 족이랑 똑같은 겁니다. 몇 족인지. 그러면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리셋돼서 다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상대값이니까 지금 분모로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줘야 되냐면 원자 번호가 3만큼 늘어났는데요, 2분의 1이 된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63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63 찾아보세요. 63 찾을 수 없습니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3개만큼 이동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2분의 1이 되는 값.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4분의 1 값은 없는 것 같고요. 1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1이 2분의 1이 되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둘, 3개 하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3분의 1이 6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6분의 1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얘는 결격이죠. 왜? 여기서 빼기 3만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경우만 찾은 것 같습니다. 이 11번이 y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개만큼 옮겼을 때 2분의 1이 되는 z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개만큼 다시 옮겨야 되니까 우리 x를 찾아주면 하나, 둘, 셋, 요 값이 바로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는 1,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인데 이 친구가 6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3이 됐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2가 되겠죠. 그럼 기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1이 아니고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홀전자수는 x와 z가 같다고 했는데 우리 홀전자수 이 분자에 구해줬죠. 홀전자수 2 맞고요. 그 다음에 z도 2가 맞습니다. x랑 z 둘 다 2니까 홀전자수 같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는 XZY 순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 커지죠? 첫 번째로 깡패입니다. 어떤 게 깡패냐? 전자껍질이 깡패예요. 전자껍질이 작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줘야 되는 게 같은 전자껍질일 때 1번 경우가 똑같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자수가 높으면 왜요?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전자를 떼어내는 힘인데 양성자가 많아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전자를 꾹 잡고 있으면 떼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자수가 많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전자껍질 적은 거 뭐가 있어요? 주기가 작은 X겠죠. 그럼 X는 깡패로 X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수가 많은 게 뭐예요? 같은 주기 내에서 Z겠죠. 그 다음에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디귿이 써놓은 대로 잘 써놨네요. 디귿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이 문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2주기라고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답 써버립니다. 가 이거고 나는 나 이거고 다 이거네, 바로 답 써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극성분자 뭐예요? 극성분자 요거 2개 맞고, 결합각은 180도 맞고,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 비공유전자쌍 여기 하나, 끝. 한 가지네. 5번 해서 바로 푸는 문제인데 요게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원리만 알고 있고 이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2주기 원소라고 했고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봐볼게요. 가. X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결합선 4개로 총 8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Y는 현재 결합선 말고도 비공유 전자쌍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전자가 총 4개가 있는 거니까 8개를 만들어 줍시다.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개, 2개 해서 Y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봐봅시다. 이번에는 Y가 중심 원자로 왔네요. 그랬을 때 Z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요. 자,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이 친구는 직선 형태가 아니고요. 정사면체로 보았을 때 가운데 Y가 있고 끝에 Z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친구는 구분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꺾여져 있는 우리 물과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요. X 똑같이 그려져 있고 Y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는 Z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린 대로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고요. X는 이미 옥텟 규칙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요. 극성 분자를 찾아달래요. 극성 분자는 처음에 가를 보시면 X를 중심으로 Y가 서로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무극성이 됩니다. 나는 뭘까요? 나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죠. 이 구분형이어서 Z가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해도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극성이 될 수가 없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극성인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 다도 Y가 끌어당기는 힘이랑 Z가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고요. 이 친구 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가는 무극성, 나는 극성, 다도 극성. 그때 극성 분자는 두 가지가 되죠.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합각을 살펴볼 때 가는 직선 형태가 됩니다. 직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180도가 되고요. 나는 직선이 아니라 구분형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특별히 104.5도가 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9.5도에서 알파만큼 빠진 게 될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조금 심화로 들어가면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심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 만큼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서 109.5도에서 살짝 줄어든 각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는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0도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왜요?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서로 꼭지점 하면 여기 120도, 120도, 120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살짝 뒤틀려 있을 거예요. 왜? Y는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Y랑 Z랑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처럼 약간 쪼그라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120도는 아닌 그 언저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합각이 가장 큰 거는 우리 180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 자, 이미 비공유 전자쌍 없이도 결합선만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그려볼게요. 다도 X가 결합선만으로, 결합선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만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반면 나는 결합선이 2개밖에 없어서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중심 원자예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